건강한 식습관이에요. 네.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의 몸매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식습관이겠죠? 작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음식을 7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각각 점수를 매겨서 높은 게 건강한 식습관, 낮은 게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사망률을 조사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한 사람에 비해서 높은 점수의 식습관, 그러니까 좋은 식습관을 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한 24% 정도 낮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건강한 식습관인지 마치 그 10계명처럼 10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골고루 먹으라인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종류가 많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게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영양소들인데요. 그런 영양소들이 하나하나 결핍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좀 골고루 특정 음식에 특정 영양소에 편중되지 않은 골고루 먹어주는 식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짜지 않게 먹는 건데요. 소금은 이제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금은 이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뭔가 이제 삼투압을 조절을 하고, 뭔가 이제 체액의 평형을 유지를 하고, 또 이제 신경 자극에 전달을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많이 먹었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는데, 항상 이제 체액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물을 많이 잡아두려고 해요.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일시적으로 붓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뭔가 이제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좀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적당한 양이라는 거는 하루에 1500에서 2000mg 정도를 먹어주는 게 소금의 적정한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먹었을 때는 혈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뇌혈관계 질환이나 위암의 발생 빈도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5,500, 6,002 이상을 먹으면 그런 질병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한 4,000 정도, 4,000mg 정도를 음식으로부터 나트륨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필요한 양의 한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 찌개류나 국물류 이런 거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건강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지 않게 먹는 건데요. 이거 설탕인데요. 이게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달잖아요. 이게 달달한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음식은 단순당이라고 하는데 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는데요. 혈당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과도하게 이렇게 섭취된 영양소는 체내 지방으로 저장돼서 좀 비만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달지 않은 좀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좀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가고 침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하루에 한 2.4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성인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2.4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섭취를 해줘야지 일정한 그런 체액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물의 양이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4리터 정도는 따로 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한국에는 보통 한 990ml 정도? 그러니까 채 1리터가 안 되는 양을 물로부터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 이제 물을 신경 써서 먹어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종이컵 기준으로 하면은 종이컵 하나가 이제 180ml 정도 되기 때문에 종이컵 기준으로 한 8잔 정도? 그 정도는 하루에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좀 나눠서 먹어주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데요. 좀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소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식이섬유는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좀 포만감을 줘서 좀 적게 먹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좀 소화를 더디게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배변 활동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채소나 통곡물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을 먹어주는 게 좀 더 건강에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농도나 지방 농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좀 더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좀 줄이는 건데요. 라면이나 뭐 빵 같은 거 참 맛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요.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고 각종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몸에 좋지 않고요. 탄수화물 같은 거를 가공을 하다 보면은 탄수화물 아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정제되고 좀 순수한 당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고요. 이런 가공육이나 이렇게 뭐 좀 가공된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뭔가 가공육에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화 지방보다 좀 더 안 좋은 건데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고 뭐 중성 지방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최대한 자연 그 상태의 식품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부르지 않게 먹는 건데요. 배부르게 먹게 되면 이제 잉여 영양소가 많이 생기죠. 그건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고요. 이렇게 배부르게 많이 먹게 되면 위장이 좀 늘어납니다. 위장이 늘어난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위장이 늘어난 만큼 포만감을 좀 더디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좀 가식을 하는 습관은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다든지 음식 남기기 싫어가지고 깨끗이 먹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좋지 않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규칙적으로 먹는 건데요. 뭐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어라. 뭐 그렇게 챙겨 먹으면 좋은데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침을 먹으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안 먹는 게 몸이 가볍다. 그런 분들 꼭 아침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좀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항상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뭐 어느 날은 한 끼만 먹고 어느 날은 두 끼 먹고 어느 날은 뭐 세 끼 야식까지 먹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에너지가 일정하게 안 들어오니까 평소에 좀 아껴 써야겠다. 그러니까 좀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저장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몸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죠. 쉽게 살이 찌면 또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요. 좀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천히 먹으라인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예요. 좀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서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이거랑 이제 좀 배부르지 않게 먹어라. 배가 부르다, 포만감이 느끼면 이제 숟가락을 놔라 이건데요. 천천히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이게 씹어 먹는 자체가 좀 소화 작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속이 편안하고요. 아무래도 오래 씹어 먹게 되면은 뇌에는 이제 포만 중추라는 게 있는데 이제 포만감 느끼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만 중추가 활성화되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10분 만에 식사를 하면은 빨리 많이 먹어도 그때는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20분 정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즐겁게 먹으라는데요. 아무리 뭐 좋은 거를 먹고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먹더라도 그 자체가 조금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되면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겠죠? 스트레스는 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짜지 않게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오늘부터 뭐 소금을 끊어야지, 다른 걸 아예 끊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그런 게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되면은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즐겁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가지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 여기는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